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틀입니다. 이진 탐색 틀이죠. 이름에 탐색, 그러니까 서치죠. 검색이라는 뜻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진 탐색 트리는 일반적 목적이, 사용될 목적이 자료의 검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장해 놓은 여러 데이터들, 여러 자료들 중에서 내가 찾고 싶은 자료를 빨리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자료의 검색이 되겠죠. 앞서서 우리 살펴본 히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목적이었죠?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빨리 반환하는 것, 그게 목적이었다면 이진 탐색 트리는 자료를 얼마만큼 빨리 검색하느냐, 자료의 검색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진 탐색 트리가 가지는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 특성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꼭 암기하시고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특성입니다. 모든 노드는 유일한 킷 값을 가진다.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앞서서 우리 살펴본 히프, 최대 히프 또는 최소 히프에서는 같은 킷 값을 가지고 있는, 같은 값을 가지는 여러 데이터에 있어도 상관이 없었지만 이진 탐색 트리에서는 유니크해야 된다는 것, 이 점, 차이점이 있죠.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루트 킷 값을, 루트 노드의 킷 값을 기준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왼쪽 서버 트리 같은 경우에는 왼쪽 서버 트리의 서버 트리, 그리고 오른쪽 서버 트리 두 개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왼쪽 서버 트리의 킷 값은 루트 킷 값보다 어떻게 돼야 되죠? 반드시 작아야 된다. 그리고 오른쪽 서버 트리의 킷 값은요, 반대겠죠? 반드시 커야 된다. 뭐보다? 루트 킷 값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그림을 볼까요? 자, 30이라는 루트 노드가 있습니다. 왼쪽 서버 트리가 있고 오른쪽 서버 트리가 있는데, 자, 왼쪽 서버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들 보세요. 20, 10, 6, 14, 22, 24 모두 30보다는 크기가 작죠. 자, 이와 반대편으로 오른쪽을 봅시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40, 34, 46 모두 다 30보다 키값이 크죠. 따라서 이진 탐색 트리에서는 루트 노드 키값을 기준으로 왼쪽은 키값이 작고 오른쪽은 크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특성은 뭐죠? 마지막 특성은 뭐냐면 왼쪽 서버 트리와 오른쪽 서버 트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각각도 또한 여전히 이진 탐색 트리라는 거죠. 이진 탐색 트리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각각은 다 유니크해야 되죠. 유일한 키값을 가지고, 그리고 루트 노드의 키값을 기준으로 왼쪽 서버 트리의 키값보다 루트 노드의 키값이 크다. 그리고 오른쪽 서버 트리의 모든 키값보다 작다는 거, 그렇죠. 여전히 성립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서버 트리, 오른쪽 서버 트리도 마찬가지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즉 이진 탐색 트리는 유일한 키값을 가지고 각각의 노드를 기준으로 왼쪽 서버 트리보다는 키값이 크고 오른쪽 서버 트리보다는 키값이 작다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추상작용을 볼까요? 이진 탐색 트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살펴본 히프와 다르게 차이점이 뭐죠? 생성하고 삭제, 트리를 생성하고 삭제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자료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연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색, 서치죠. 검색하는 연산이 더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추가하고 삭제할 때 앞서 히프는 루트 노드만 제거할 수 있었죠. 그리고 추가는 언제나 어떻게 됐었죠? 특정한 위치를 지정해 주지 않아도 제일 마지막 위치에 추가되어서 킷과 비교로 이렇게 세팅이 되었었죠. 자, 이진 탐색 트리에서는 과연 그러면 자료의 제거 및 추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약간 차이가 있죠. 그 부분은 뒤에 자세히 해당 부분을 살펴보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구현한 이진 탐색 트리는 앞서 살펴본 포인터를 이용해서 구현한 이진 트리를 응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진 트리 포인터를 이용해서 구현한 이진 트리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구조체를 볼까요? 먼저 트리 노드의 구조체는 이진 트리와 마찬가지로 왼쪽 자식 노드, 오른쪽 자식 노드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특별한 좀 특이사항으로
검색을 위해서 키값을 저장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인티저 키값을 저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탐색 트리에 실제 탐색 트리의 자료 구조를 보자면 루트 노드에 대한 포인터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서서 살펴본 이진 트리와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소스를 통해서 이진 탐색 트리를 생성하고 검색 및 자료의 추가 제거를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연산의 입력 파라미터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새로운 자료를 추가할 경우에 이진 탐색 트리에서 이진 트리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이진 트리에서는 특정 부모 노드에 대한 포인터 및 그걸 이제 추가할 자료를 전달하면서 왼쪽 자식 노드 혹은 오른쪽 자식 노드에 추가할지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알려줬죠. 하지만 이진 탐색 트리에서는 그냥 입력 추가하려는 자료만 전달하고 구체적인 위치는 지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지정해주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로직에 의해서 자동 위치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삭제하는 경우에는 제거하려는 자료의 키값만 전달해주면 해당 자료를 찾아서 제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진 트리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제거하려는 그 노드에 대해서 포인터를 명시적으로 전달을 해줘야 됐었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재기적 방식, 재기 호출에 의해서 구현하는 방식과 그리고 반복 호출에 의해서 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다 키값만 전달해주면 해당 자료를 찾는 방식이 되겠죠. 자, 가장 먼저 검색 연산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의사 코드를 가지고 먼저 알고리즘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입력 파라미터로 먼저 찾으려는 트리, 이 트리는 이진 탐색 트리를 만납니다. 키값, 찾으려는 검색하려는 키값을 두 개를 입력 파라미터로 전달받죠. 그래서 초기화, 제일 처음에 어느 노드부터 찾는 거죠? 그렇죠. 루트 노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리절트에다가 현재 찾으려는 노드를 대입해 주고요. while문을 돌면서 노드가 널이 아닐 때까지 while문을 돌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현재 노드의 키값이 내가 찾으려는 키값과 같다. 그럼 이제 발견한 경우죠. 발견한 경우는 브레이크, while문 밖으로 빠져나가면 되겠죠. 이 경우는 발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고 현재 노드의 키값보다 찾으려는 키값이 작다. 그럼 어떻게 해주죠? 우리 앞서서 이진 탐색 트리가 특정 노드 기준으로 왼쪽 서브 트리는 키값이 작은 경우, 그리고 오른쪽은 큰 노드들만 저장되어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현재 노드보다 찾으려는 키값이 작다.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예, 그렇죠. 왼쪽 자식 노드 쪽 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절트 하스 변선자 레프트 차일드. 자, 왼쪽 서브 트리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죠? 세 번째 경우는 큰 경우죠. 현재 노드의 키값보다 찾으려는 키값이 더 큰 경우.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되죠? 오른쪽 자식 노드, 오른쪽 서브 트리로 이동해줘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자식 노드, 오른쪽 서브 트리로 이동해주면서 while문을 계속 돌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발생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찾으려는 자료가 이진 탐색 트리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더 이상 자식 노드가 없는 리프 노드죠. 단말 노드까지 왔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레프트 혹은 라이트, 그러니까 왼쪽 서브 트리 혹은 오른쪽 서브 트리 모두 다 뭐죠? 널입니다. 널. 없다는 얘기죠. 단말 노드인 경우에는 리프 노드인 경우에는 왼쪽 자식 노드 혹은 오른쪽 자식 노드가 모두가 다 널이죠. 따라서 이쪽 비교하는 쪽에서 만약 키값이 다르다. 그 경우 왼쪽 자식 노드 혹은 오른쪽 자식 노드 값을 대입해 주는데 이 대입되는 값이 뭐가 되는 거죠? 대입되는 값이 널이 되는 거죠. 널이 되기 때문에 다음번 while문에서 리절트가 널이 아니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루프를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즉 리턴되는 리절트가 이 경우는 못 찾았다. 그러면 널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검색 연산에 대해서 의사 코드를 통해 살펴봤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래 이와 같은 이중 탐색 트리에서 키값이 22인 노드를 찾는다고 검색한다고 살펴봅시다. 자, 루트 노드로 시작되죠? 22와 30을 비교합니다. 30보다 작네요. 그럼 어디로 이동하죠? 네, 작으면 무조건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왼쪽 서브 트리로. 자, 그러면 이제 22와 20을 비교해야 되는데 22가 20보다 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른쪽 서브 트리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24와 22를 비교하는 거죠. 이번엔 작네요. 어떻게? 예, 왼쪽 자식 노드. 그러면 22를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노드가 반환이 되겠네요. 자, 이 경우 이제 내가 찾으려는 키 값이 실제로 이중 탐색 트리에 있는 경우, 그래서 발견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내가 찾으려는 키 값이 그러면 23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23을 찾는다. 그러면 똑같이 시작하면 되죠. 루트 노드 시작해서 23 작죠. 내려와서 23 그 20보다 크네요. 여기까지 와서 23 24보다 작으니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23이 22보다 크죠. 따라서 어디로 이동하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동하려고 하는데 22가 단말 노드죠. 그러니까 오른쪽 자식 노드는 널이죠. 그렇죠? 즉 널이 리턴 되겠습니다. 22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 자식 노드로 이동하지만 널이 리턴 되죠. 왜냐하면 단말 노드이기 때문에. 만약 21을 찾으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 왔다가 21은 22보다 작으니까 왼쪽 자식 노드로 가려고 하죠. 하지만 이게 널이니까 널이 리턴 되면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검색에 관한 실제 C소스 코드는 앞서 살펴본 의사 코드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한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독자 여러분은 한번 실제 C소스 코드를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중 탐색 트리의 추가 연산을 살펴보죠. 이중 트리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어디에 자료를 추가할지 위치를 지정해줬죠. 하지만 이중 탐색 트리에서는 키값을 가지고 자동으로 어디에 자료를 추가할지 알고리즘 내부에서 찾아줘야 됩니다. 따라서 자료 추가를 위한 위치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앞서서 이미 검색 연산 살펴봤죠? 검색 연산을 실시하면 어디에 자료가 추가될지 그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 연산이 성공했다. 그럼 이전에 기존에 이미 그 검색 키로 자료가 있다는 얘기니까 추가가 할 수가 없죠. 우리 앞서서 이중 탐색 트리에서는 검색 키가 유니크해야 된다, 유일해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검색이 성공했다. 그러면 자료 추가가 할 수 없습니다. 자료 추가 실패한 경우죠. 만약에 검색 연산에 실패했다. 그러면 바로 그 검색 연산의 최종 위치, 검색 연산의 최종 위치가 바로 자료 추가를 위한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이미 앞 슬라이드에서 키값이 21, 22, 23인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살펴봤죠. 만약 20이다. 그러면 여기 찾았네요. 그렇죠? 검색 연산은 성공했지만 추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존재하니까요. 만약 키값이 21이다. 그러면 어디에서 실패가 됐죠? 22의 왼쪽 자식 노드. 근데 이게 널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검색이 실패했고요. 그리고 23이다. 그러면 20의 오른쪽 자식 노드. 여기서 널이어서 여기서 검색이 실패했습니다. 바로 이 위치. 21인 경우는 여기, 23인 경우는 이 위치가 새로운 자료가 추가될 위치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C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추가하려는 이중 탐색 트리에 대한 포인터와 그리고 추가하려는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페런트 노드에 대한 가리키는 포인트와 새로 추가하려는 이 노드에 대한 포인터 두 개를 선회해 주고요. 자, 먼저 루트 노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왈문을 돌면서 더 이상 페런트 노드가 널이 아닐 때까지, 그러니까 널이면 끝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살펴보는 검색 연산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른 게 하나 있죠. 만약에 발견했다 그러면 오류인 거죠. 중복된 키가 있는 거니까요.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자료의 추가가 실패한 경우고, 자, 그리고 내가
추가하려는 자료의 키값이 현재 노드의 키값보다 작다. 그러면 왼쪽 자식 노드 가야겠죠. 하지만 왼쪽 자식 노드가 널이다. 그러면 검색에 실패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브레이크, 즉 바로 이 페런트 노드, 현재의 페런트 노드의 왼쪽 자식 노드로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다면 왼쪽 자식 노드가 널이 아니라는 얘기는 계속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P 페런트 노드를 왼쪽 자식 노드로 대입해줘서 계속 검색이 계속대로 해줍니다. 나머지 경우 어느 경우죠? 찾으려는 검색 키값이 현재 페런트 노드의 키값보다 큰 경우니까요. 오른쪽 서브트리를 이동해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오른쪽 자식 노드가 널이다. 그러면 바로 이 위치, 즉 현재 페런트 노드의 오른쪽 자식 노드로 새로운 자료를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브레이크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계속 오른쪽 서브트리로 검색을 계속하게 되겠죠. 자, 이제 새로 추가하려는 노드에 대해서 메모리 할당을 해주고요. 그리고 값을 대입해 주는 거죠. 화살표 연산서를 통해서. 그리고 왼쪽 오른쪽 자식 노드를 널로 표기를 해줍니다. 자, 만약에 페런트 노드, 그러니까 현재 추가하려는 자료의 부모 노드가 널이다. 어느 경우죠? 이 경우 부모 노드가 널인 경우에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즉 새로운 루트 노드로 현재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진 탐색 트리의 새로운 루트 노드로 새로 추가한 자료를 추가해주게 되겠습니다. 설정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현재 추가하려는 노드의 키값을 가지고 페런트 노드의 키값을 비교해서 작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왼쪽 자식 노드로 크다. 그의 경우니까요. 이때는 오른쪽 자식 노드로 새로 추가된 노드를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자료의 추가에 성공했다라고 리턴 값을 설정해주는 것으로 함수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진 탐색들의 삭제 연산인데요. 경우의 숫자가 좀 많기 때문에 다소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천천히 강의를 따라가시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삭제 연산은 앞서서 추가 연산과 마찬가지로 먼저 검색 연산을 먼저 호출합니다. 검색 연산을 먼저 수행해서요. 만약에 검색 키값으로 해당 노드를 발견을 했다, 검색에 성공했다 그러면 삭제를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삭제에 실패한 경우죠. 따라서 밑에 있는 이 세 가지 경우는 모두 이미 검색 연산을 통해서 해당 자료를 발견했다는 가정하에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견했는데 이제 삭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모두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삭제를 한 노드가 단말 노드인 경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식 노드가 없는 경우죠. 이 경우가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삭제를 한 노드의 자식 노드가 하나인 경우, 한 개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자, 이 경우도 뭐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삭제하는 노드의 자식 노드가 두 개인 경우. 이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 경우가 좀 특별히 어려우니까요. 한 번에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통해서 꼭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간단한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식 노드가 없는 단말 노드인 경우, 이 같은 경우인데요. 자, 22 검색 키 값으로 20인 자료를 찾아서 제거하려고 봤더니 단말 노드죠. 이 경우는 단순히 이 단말 노드에 대해서 메모리 해제만 해줘도 끝납니다. 뭐 더 이상 해줄 게 없죠. 가장 단순한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식 노드가 오직 한 개만 있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검색키 값이 24라고 해봅시다. 자, 검색키 값이 24인 노드는 자식 노드가 22, 검색키 값이 22인 노드 하나밖에 없죠. 자, 이 경우는 삭제하려는 노드를 삭제하고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유일한 자식 노드가 어느 위치로 오면 되죠? 삭제하려는 노드 위치로 오면 되겠죠. 그래서 삭제하려는 노드 24의 부모 노드 20이죠. 이 노드의 새로운 자식 노드가 삭제하려는 노드의 자식 노드, 즉 22로 가지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20의 자식 노드가 2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식 노드가 두 개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경우에는
루트 노드 30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은 자식 노드 2개죠. 20과 40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자, 30이 제거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빈 곳이 되었죠. 그러면 이 빈 노드를 채울 노드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노드가 대체 노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제거된 30을 대체하는 노드입니다. 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먼저는 왼쪽 서브트리에서 하나 구할 수가 있고 혹은 오른쪽 서브트리에서 하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루트 노드는 왼쪽 서브트리보다 항상 더 커야 되죠. 그리고 오른쪽 서브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보다는 값이 작아야 된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왼쪽 서브트리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노드. 자, 여기서는 24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오른쪽 서브트리에서는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노드 같은 경우는 34가 되겠네요. 이 두 가지 노드가 가능합니다. 즉, 왼쪽 서브트리에서 가장 큰 값을 지니는 경우랑 오른쪽 서브트리에서 가장 작은 값을 지니는 경우 두 가지 모두 가능하지만 우리 책에서는 이 왼쪽에서 가장 큰 값을 지니는 24를 대체 노드로 해서 알고리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 노드 24가 이제 루트 노드를 대신해서 실제 대체를 했습니다. 그렇죠? 원래 있던 자리에서 루트 노드를 대신해서 새로운 루트 노드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대체 노드의 특성인데요. 대체 노드는 정확히 얘기하는 왼쪽 서브트리에서 발견한 대체 노드는 그 자신은 오른쪽 자식 노드가 없다는 점입니다. 왜죠? 대체 노드가 됐다는 얘기는 왼쪽 서브트리에서 대체 노드가 됐다는 얘기는 가장 큰 값을, 키값을 가지는 경우죠. 그런데 오른쪽 자식 노드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실제는 더 큰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인 거죠, 모순. 즉, 대체 노드다. 왼쪽 서브트리에서 대체 노드라고 한다면 오른쪽 자식 노드가 있을 수 없고 오직 있다 그러면 왼쪽 자식 노드 혹은 아예 자식 노드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왼쪽 자식 노드만 있거나 아니면 아예 자식 노드가 아예 없다는 점,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왼쪽 서브트리에서 그런 대체 노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책에 잠깐 설명이 나와 있죠? 루트 노드에서 왼쪽 자식 노드로 이동한 다음에 왼쪽 서브트리로 이동한 다음에 왼쪽 자식 노드로 한번 이동한 다음에 한번 이동. 그러면 어떻게 해주죠? 오른쪽 자식 노드를 따라서 계속 이동해주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 왼쪽까지 왔죠? 왼쪽 자식 노드 온 다음에 오른쪽 자식 노드를 따라서 계속 이동해주면 됩니다. 근데 오른쪽 자식 노드가 딱 하나밖에 없었죠? 더 내려가려고 했더니 없죠? 널이니까. 따라서 이 녀석이 이제 왼쪽 서브트리에서 가장 큰 노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많은 내용들을 실제 C소스를 통해서 종합을 해보도록 하죠. 특정 키값을 입력 파라미터를 받아서 이전 탐색 트리에서 자료를 제거하는 함수 delete element pst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부분은 검색을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검색 알고리즘에서 해당 노드를 찾죠. 근데 만약에 제거하려는 노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키가 되는 거죠. 만약에 pdelload가 널이 아니다 그러면 찾은 거죠. 단 이때 제거하려는 노드의 부모 노드는 pparent 노드가 되겠습니다. 즉 pdelload와 제거하려는 노드와 부모 노드 pparent 노드 두 개를 같이 찾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 경우는 발견된 제거하려는 노드가 자식 노드가 둘 다 없는 경우죠. 왼쪽 자식 노드와 오른쪽 자식 노드가 모두 없는 경우니까 단말 노드인 경우죠. 이 경우는 단순히 메모리 해제만 하면 됩니다. 단 이때 이 제거하려는 노드의 부모 노드 pparent 노드가 널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pdelload가 메모리 해제가 되기 때문에 제거되려는 노드에 대해서 메모리 포인터가 초기화돼 줘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페런트 노드의 왼쪽 자식 노드였다 그러면 왼쪽 자식 노드 가리키는 포인터가 널로 설정해주고 재관리하려는 노드가 오른쪽 자식 노드였다 그러면 오른쪽 자식 노드에 대해서 널로 설정해준다는 것, 이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p 페런트 노드가 널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페런트 노드가 널인 노드는 오직 하나밖에 없죠. 루트 노드죠. 따라서 이진 탐색 트리의 루트 노드의 포인터를 널로 설정해 준다는 것, 이 부분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경우는 재관련 노드의 자식 노드가 두 개인 경우죠. 왼쪽 자식 노드와 오른쪽 자식 노드가 모두 다 널이 아닌 경우니까 이 경우는 좀 어려우니까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나머지 한 가지 경우는 뭐죠? 자, 이 경우는 자식 노드가 한 개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자식 노드가 한 개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대체가 된다고 그랬죠? 대체 노드가 된다고 그랬죠? 그 자식 노드가. 그쵸? 따라서 이 부분은 대체하는 노드를 찾는 경우입니다. 근데 왼쪽 차일드냐, 왼쪽 자식 노드냐, 혹은 오른쪽 자식 노드에 따라서 한 개의 그 자식 노드가 대체 노드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왼쪽 자식 노드가 대체 노드가 되고요. 이 경우는 오른쪽 자식 노드가 대체 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하는 노드를 찾았죠? 대체하는 노드를 찾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죠? 페런트 노드가 널이 아니다 그러면 재관리하는 노드가 페런트 노드의 왼쪽 자식 노드다 그러면 페런트 노드의 왼쪽 자식 노드로 제거 노드의 자식 노드, 그리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 경우는 페런트 노드의 오른쪽 자식 노드가 재관리하는 노드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페런트 노드의 오른쪽 자식 노드로 대체 노드, 즉 재관리 노드의 자식 노드로 대체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페런트 노드가 널인 경우, 이 경우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그랬죠? 페런트 노드가 널인 경우는 오직 한 경우 루트 노드인 경우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 경우는 루트 노드로 새로운 대체 노드를 설정해 주는 것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진 탐색 트리의 자료 제거, 자식 노드가 두 개인 경우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수술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변수 선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재관련 노드는 p-될 노드가 되고요. 이때 재관련 노드의 부모 노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페런트 노드가 되죠. 자, 여기서 p-석세서 노드는 어떤 노드냐면 재관련 노드를 대체하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즉 왼쪽 서브트리에서 가장 오른쪽 자식 노드가 되겠죠. 자, 그게 p-디세서고요. 그리고 p-프리디세서는 어떤 노드냐면 p-석세서의 부모 노드가 되겠습니다. 부모 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소스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자, p-될 노드는 제거됐으니까 이렇게 날아가죠. 반환되고, p-페런트 노드의 새로운 자식 노드가 누가 된다고 그랬죠? 왼쪽 서브트리의 가장 큰 값을 지니는 p-석세서가 새로운 p-페런트 노드의 자식 노드가 되고요. 이렇게 올라가지죠. 자, 그리고 p-석세서 노드의 왼쪽 자식 노드가 누구의 대체가 되나요? 그렇죠? p-석세서의 대체 노드가 됩니다. 즉, p-프리디세서의 오른쪽 자식 노드가 바로 p-석세서의 자식 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 소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은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석세서가 오른쪽 가장 자식 노드가 되고 p-프리디세서는 그 오른쪽 가장 자식 노드의 부모 노드가 되도록 찾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삭제 노드의 제거 노드의 왼쪽 자식 노드로 한번 온 다음에 오른쪽 자식 노드를 따라서 쭉 Y문 돌면 된다 그랬죠? 이 루틴에 의해서 p-프리디세서와 p-석세서의 값이 세팅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죠. 그 다음 단계는 p-석세서의 왼쪽 자식 노드가 p-프리디세서의 오른쪽 자식 노드로 대체되는 부분입니다. 즉, 이 부분이죠. 자, 프리디세서의 왼쪽 자식 노드가 p-프리디세서의 오른쪽 자식 노드로 대체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이 소스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두 줄은 뭐죠? 이 두 줄은
델로드를 대체해서 P서세서가 P델로드를 대체하는 부분인가 바로 이렇게 P서세서가 P서세서가 P델로드를 대체해서 기존의 노드를 대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델로드의 왼쪽 자식 노드와 오른쪽 자식 노드를 P서세서의 왼쪽 오른쪽 자식 노드로 각각 세팅해주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죠? P 페렌트 노드가 널이 아니다 그러면 이 P 페렌트 노드는 재관련은 P 델로드의 부모 노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재관련 노드가 부모 노드의 왼쪽 자식 노드였다 그러면 대체 노드인 P 서세서가 페렌트 노드의 왼쪽 자식 노드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오른쪽 자식 노드였다 그러면 P 서세서가 페렌트 노드의 오른쪽 자식 노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P 페렌트 노드의 왼쪽 자식 노드였다면 P 델로드가 P 서세서가 왼쪽 자식 노드가 되고요. 만약에 P 페렌트 노드의 오른쪽 자식 노드였다 그러면 P 서세서가 P 페렌트 노드의 오른쪽 자식 노드가 되겠죠. 마지막 경우는 P 페렌트 노드가 널인 경우니까 이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트 노드인 경우 한 경우밖에 없죠. 페렌트 노드가 널인 경우 이 경우는 새로운 이진 탐색 트리의 루트 노드로 대체 노드를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델로드 재관련 노드의 대체 노드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델로드에 대해서 메모리 해제해주는 것으로서 이진 탐색 트리의 자료 제거 연산이 마치게. 자, 우리 이번 장에서는 트리의 개념 먼저 살펴보았죠. 트리의 개념. 가장 뭐가 떠오르시죠? 계층 구조, 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를 지니는 노드와 간선들의 집합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진 트리는 어떤 게 있었죠? 이진 트리는 차수가 2 이하인 트리였죠. 그래서 이진 트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연산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순회 방식 어떤 게 떠오르시죠? 전위, 중위, 후위 순회 방식이 있고 한 가지 더 레벨 순회 방식이 있었죠. 특별히 세 가지 전위, 중위, 후위 순회 방식은 반복 호출과 재기 호출 두 가지 모두로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진트리 연산 관련해서 뭐 복사라든지 동일성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연산들을 살펴보았는데 여기까지가 트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학습이었고 응용으로 히프와 이중 탐색 트리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죠. 특별히 히프는 최대 히프와 최소 히프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는 주로 최대 히프를 중심으로 살펴봤죠. 루트 값이 최대 값을 가지는 최대 트리면서 동시에 완전 이진 트리 기억나시죠? 마지막으로 이진 탐색 트리 같은 경우에는 트리를 이용해서 검색의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검색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자료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